여러분들이 배관 설계에서 일을 하시면 배관의 형태적 특성으로 인해 대부분 CNC 터닝 머신으로 제품을 머시닝 합니다. 5-axis CNC 머신 같은 첨단 기능 설명드리는 것 아니고 일반적이고 코스트 에펙티브한 디자인 관련된 머시닝입니다. 제가 이 머시닝 관련해서 설명하기 굉장히 좋은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단순한 그림이지만 굉장히 정교하게 표현을 잘한 그림입니다. 그림의 1번과 2번을 보시면 두 번 깎는 과정인데요. 자세히 보시면 1번이 기존 러프 머테리얼에서 깎는 두께와 2번 커터가 깎아내는 두께가 다르죠. 자세히 보시면 1번 커팅의 두께가 2번보다 더 큽니다. 1번 커팅을 러프 커팅, 한국말로 황삭이라고 합니다. 황삭이라는 말을 20년 전에 대학교 수업에서 들었는데 그 이후에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 정도면 한 번 듣고 잊어버려도 되지 않을까 합니다. 말 그대로 러프한 서페이스를 만들면서 빠른 속도로 깎습니다. 이번 커팅을 파인 커팅이라고 하는데 한국말로 정삭이라고 합니다. 역시 20년 동안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예전에 제가 중학교 때 공업 수업 시간에 고속도 공구강 이런 걸 듣긴 들었는데 뭐 중요하진 않고요. 이 커터 깎는 시간도 돈이고 커터도 수명이 있고요. 이 빗이나 밴더나 코스트는 설계의 1번 사항이죠. 왜 정삭으로 여러 번 안 깎냐면 당연히 황삭으로 깎고 마무리를 정삭으로 하면 싸니까요. 깎는 양이 많으면 2단계가 아니고 3단계도 씁니다. 역시 3단계가 더 가격적으로 유리하면 그렇게 하겠죠. 밸브는 반드시 머시닝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스켓 페이스라든지 실이나 패킹 서페이스 등 실링에 연관된 스무스 서페이스를 요구하는 면들이 있죠. 이런 특정 면들을 제외하고 코스트적인 개념으로 접근하여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포징으로 만들어진 쉐입에서 머시닝 하면 할수록 코스트는 올라가겠지요. 그래서 포징은 불필요한 부분을 그냥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캐스팅은 샘물을 하우징, 즉 거푸집에 붓는 방식이니 샘물을 적게 부을수록 코스트가 세이빙 되겠죠. 그러니 불필요한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요 웨딩 타입 엔드를 가진 포징 밸브 끝에 여기 왜 이럴까요? 하면은 보통 머시닝 때문입니다. 같은 롤러로 쉐이핑하고 그 모양에서 불필요한 부분을 다 깎으면 코스트가 더 들죠. 그래서 이렇게 남겨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아예 다른 쉐입으로 만드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한 가지 얘기하자면 캐스팅은 복잡한 형태여도 최대한 연결해서 하나의 바디로 만드는 게 유리하겠죠. 반대로 포징은 만들어진 쉐입에서 머시닝을 최소로 하는 볼트로 연결하는 방식이 유리합니다. 아니면 조각도 아니고 전부 깎아야 하니까 그렇습니다. 머시닝 관련해서 코스트 얘기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저도 견적 업무를 많이 하는데 2021년 말부터 2022년 초까지는 견적이란 걸 하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제가 알던 가격이 더 이상 그 가격이 아니니 힘들죠. 광물값도 널뛰었고요. 이제는 좀 안정적인 상태이니 그나마 다행입니다. 근데 제가 견적 업무 하면서 바뀌는 가격들을 계속 조정해 왔는데 아시아 쪽, 중국이나 인도, 한국 쪽의 인건비는 크게 변화가 없더라고요. 여담이었습니다. 올렛을 보시면 전체적인 사이즈 대비 머시닝 양이 많죠. 그래서 일반적인 재질별 유니트 프라이스가 맞지 않습니다. 머시닝 가격이 월등하게 비쌉니다. 근데 하나 더 있습니다. 3D 커팅이지요. 사실은 3D 커팅은 아니고요. 왜 많은 올렛 사진 중에 이 뒤집어진 사진을 가져왔냐면요. 여기 보이는 이 면을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부분은 라운드 커팅이죠. 단지 축이 저 멀리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여기를 이렇게 깎는데 돌아가는 회전축이 여기입니다. 이해 가셨나요?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 이해 못하셨거나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부분 커팅하는 영상 한 너튜브 같은 곳에서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에센트릭 터닝이라고 하는 이 과정 뭐가 어찌됐든 여러 번 머시닝하니 돈이 더 많이 듭니다. 그래서 당연히 콘센트릭 터닝으로 커터가 한 방향에서 한 번에 깎으면 가격이 낮아지겠죠. 대표적인 예가 딱 이렇습니다. 이제 캐스팅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밸브 구매하시려면 매뉴팩처링 프로세스 거의 뭐 둘 중 하나죠. 포지드냐 캐스팅이냐.
밸브 바디 결함하면 캐스팅이죠. 이건 뒤쪽에서 설명드릴 예정이지만 대부분의 엔드 유저들의 리콰이어먼트가 포지드 바디는 보통 UT, 울트라소닉 테스트이고 캐스팅 바디는 RT입니다. 사실 이 포지드 머테리얼에 UT를 찍는 것도 사실 큰 의미가 없는 시대거든요. 근데 이 캐스팅은 결함이 참 많습니다. 포징의 장점은 일반적으로 캐스팅보다 강도 같은 메카니컬 프로퍼티가 좋고 결함이 적고 앞에 설명드린 대로의 반대가 전부 캐스팅의 단점이고 장점이죠. 일단 쌉니다. 무게도 굳이 비교하자면 같은 볼 밸브를 포지드로 만드는 것보다 캐스팅으로 만들 때가 가벼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포지드 밸브는 머시닝을 할수록 비용이 드니 깎을 필요 없는 것 그냥 두는 타입이고요. 캐스팅은 필요 없는 부분은 캐스팅 모형인 목겁을 컴팩트하게 디자인할 수 있습니다. 온쇼어 쪽은 중량이 크게 중요하지 않지만 오프쇼어 쪽은 중량이 중요해서 이런 점도 플러스로 많이 작용합니다. 글로우 밸브나 게이트 밸브 같은 밸브들은 형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캐스팅 타입이고요. 결국 우리는 포지드와 캐스팅 타입 둘 다 많은 지식을 갖춰야 합니다. 밸브 캐스팅 프로세스를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다양한 비디오가 있습니다. 한 번쯤 이 주물사로 만들어서 작업하는 것을 보시면 앞으로 공부하실 때 도움이 됩니다. 캐스팅은 최고의 3D 업종입니다. 거푸집 만드는 모래 주물사라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주물사가 전부 호주에서 수입됩니다. 그리고 1급 산업 폐기물입니다. 한국의 PK 밸브 같은 곳이 한국의 대표적인 캐스팅 밸브 회사고요. 이 캐스팅은 더럽고 힘들고 위험한 3D 그 자체입니다. 아마 이 캐스팅 업체들에서 현장 인력은 상당수 외국인일 겁니다. 여기 이곳 플랜지보다 더 튀어나온 이곳에 봉을 넣어서 속이 빈 형태를 만듭니다. 용탕구, 용해로 그런 설명 드릴 정도로 자세히 다루진 않고 인터넷에서 찾아보시거나 유튜브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포징과 캐스팅을 설명을 한번 들으셨으니 구별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트루니온 볼 밸브이고요. 트루니온인지 어떻게 아냐고요? 밑에 여기 트루니온이 보이잖아요. 3강에서 볼 밸브를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페이지는 그냥 눈으로 구분하기입니다. 3피스 바디고요. 여기 양쪽 사이드를 볼트로 연결했고요. 센터에 글랜드도 따로 볼팅하는 방식이라서 포지드 타입입니다. 자, 이놈은 글로브 밸브입니다. 바디 형태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으니 캐스팅이죠. 여기 본넷부터 글랜드까지 하나의 바디이니까 역시 캐스팅입니다. 사실 이 바디를 보시면 레이팅이나 사이즈가 양각으로 나와 있잖아요. 여기요. 양각이면 캐스팅일 가능성이 99%입니다. 물론 작은 사이즈의 경우 프레스로 쳐서 양각을 새기는 포징도 있긴 있습니다. 작은 사이즈요. 자, 이놈은 저업의 2피스 바디 플로팅 타입 볼 밸브고요. 글씨 있어서 쉽게 캐스팅인 건 알지만 여기 바디를 볼트로 연결한 부분이 별 모양이죠. 여기 부분 포징으로 만들었으면 동그란 모양에서 다 깎아야 되고 돈이 많이 듭니다. 그럴 리가 없죠. 다음 밸브는 탑 엔트리 타입 볼 밸브입니다. 트루니온 타입이고요. 이 위에 본넷이 엄청 큽니다. 볼 밸브는 이 부분을 커버라고 많이 하는데 본넷이라고도 합니다. 둘 다 틀린 이름이 아닙니다. 이 부분이 엄청 크죠. 이 본넷을 열면 밸브를 플랜지와 연결부를 풀지 않고도 이 트림을 메인터넌스 할 수 있습니다. 단점은 이 메인터넌스가 쉽다 외에는 전부 단점입니다. 일단 이 커버 때문에 밸브가 크고 무겁습니다. 그다음못해 ASME B16.10의 페이스 투 페이스 디멘전을 못 지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가뜩이나 무거운데 더 무거워지고요. 페이스 투 페이스 디멘전이 매뉴팩처러 스탠다드이니 3D 모델링도 업체 선정되면 다 바꿔야 하고요. 무거우니 스트레스 아날리시스 하기도 힘듭니다. 이 페이지의 원래 목적으로 돌아와서 이 밸브는 보나마나 캐스팅이죠. 물론 포지드 엔트리 볼 밸브도 있습니다. 무식하게 무겁고 큽니다. 다음 밸브는 듀얼 플레이트 타입 체크 밸브인데요. 이 위쪽 튀어나온 것만 보셔도 캐스팅이죠. 볼트 홀이 없고요. 이렇게 가운데 낑겨 넣는 잼 타입을 웨이퍼 타입이라고 합니다. 다음 밸브는 같은 듀얼 플레이트 체크 밸브이고요. 역시 여러분들이 보셔도 포지드이죠.
러그 쪽 디자인을 보시면 포징 후 머시닝을 줄이는 설계 방식입니다. 다음 밸브는 버터플라이 밸브인데요. 버터플라이인지 잘 구분 안 갑니다. 체크 밸브하고 비슷해 보이죠. 이놈도 포지드이기 때문에 이런 러그 타입을 가집니다. 다음 밸브는 투피스 바디 트루니온 볼 밸브입니다. 캐스팅인 게 이제 보이시죠? 이쪽 트루니온도 하나의 바디이고요. 글랜드 쪽도 하나의 바디이니 보나마나 캐스팅입니다. 캐스팅에 글씨는 잘 빠지지 않지요. 마지막 밸브입니다. 사실 우리는 글씨가 써 있으니 캐스팅인 걸 압니다만 요 양쪽 사이드 커넥션은 사실 포지드일 때도 있고 캐스팅일 때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센터 바디가 캐스팅인데 사이드 바디가 포지드 머테리얼인 경우 웨디드 타입인 경우가 많습니다. 캐스팅은 웨딩하는 베벨 엔드 쪽에 결합 문제가 많아서 특별히 사이드 바디를 포지드로 요구할 때가 많습니다. 이 센터 바디는 글랜드와 트루니온이 한 바디이니 캐스팅인 걸 알겠고요. 근데 캐스팅인데 왜 3피스인가? 란 질문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 3피스 바디가 시트에 데미지가 발생해서 리페어가 필요하면 상대적으로 리페어가 쉬운 건 사실입니다. 그렇긴 하지만 그렇다고 3피스 캐스팅 트루니온 마운티드 볼 밸브를 주문했다면 이해는 안 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중에 만나서 물어보고 싶네요. 자, 밸브에 빠지지 않는 볼트입니다. 메카니컬 조인트의 연결 방식이 대표주자 볼트입니다. 이 페이지는 배관 기초에 넣었다가 뺀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볼트 자체가 배관에서 초급이 아닙니다. 챕터 1과 챕터 2에서 제가 나름 이 볼트를 설명해 보려고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반복해서 보시고도 이해가 안 되시면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배관에서 이론적으로 가장 복잡한 것 중 하나가 볼트거든요. 이 페이지에서는 매뉴팩처링 프로세스만 다루겠습니다. 이 볼트는 롤링이라고 하여 전조라는 방식으로 만듭니다. 전조라는 이름은 제가 2003년에 듣고 그 이후로 20년 동안 들어본 적 없으니 그냥 롤 스레드라고 하겠습니다. 이 스레드가 난 롤러 사이에 요 두 개의 롤러 사이에요. 로드가 지나가서 스레드가 생깁니다. 왜 이 방식을 쓰냐면 머시닝 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스레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기계적 성질입니다. 자, 이 그림과 같이 커팅한 스레드는 이 그레인의 결이 다 잘라집니다. 반대로 롤로 변형을 시키면 이 결이 잘리지 않고 이렇게 눌려서 커팅한 경우보다 강한 메카니컬 프로퍼티를 가집니다. 우리가 쓰는 머신 볼트는 대부분 콜드 포징입니다. 결국 스레드하고 열 처리를 합니다. 이때 이 눌러진 그레인이 회복을 하고 재결정을 하긴 합니다만 컷 스레드보다는 메카니컬한 프로퍼티가 월등합니다. 마찰 마모 쪽 관련해서 배관은 별 연관이 없긴 하지만 이 롤 스레드의 경우 웨어에 대한 레지스턴스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웨어 하면은 마모, 배관 관련한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 별로 와닿지 않고요. 제가 배관의 흔한 용어 갈링이라고 해볼게요. 챕터 2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 건데 이 롤 스레드 볼트는 갈링이 상대적으로 적고요. MPT 스레드를 파이프에 만들 때 컷 스레드를 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갈링이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적어도 MPT 스레디드 파이프가 컷 스레드이기 때문에 갈링이 더 쉽게 일어난다는 사실은 알고 계시는 겁니다. 챕터 2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지만 그 이상을 설명하기엔 너무 시간이 걸립니다. 게다가 이 영상은 밸브 영상이고요. 볼트는 나중에 볼트만 묶어서 마찰, 마모와 함께 다른 영상을 제작하든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볼트만 그렇게 따로 하면 누가 보겠어요? 드디어 챕터 1의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이 페이지는 챕터 2 이전의 숙제 페이지이기도 합니다. 제가 나이가 좀 있다 보니 직장에서 공부하는 방식 중 한 가지를 꼰대식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후임 중에 이 ABC의 경우는 답이 20인가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고요. 이 ABC의 경우는 알아봤는데 20일 수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뭐가 맞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두 가지 다른 성향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자인 분들은 제가 글쎄요 라고 대답을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어차피 설명해줘 봐야 기억 못할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 경우 다음에 또 와서 똑같은 질문을 똑같이 합니다. 제 시간을 들여서 굳이 설명을 하질 않게 되더라고요.
볼트는 메카니컬 엔지니어와 파이핑 엔지니어 모두에게 업무 지식 중 상당한 고급 과정 지식입니다. 왜 이런지 스스로 고민하고 공부하고 나서 설명을 듣는 거와 그냥 설명을 듣는 건 천지 차이입니다. 그러니 이번 페이지는 듣고서 함 고민하고 챕터 2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B7 볼트의 텐사일 스트렝스 여기 보이시나요? 115 KSI고요. 일드 스트렝스는 95 KSI입니다. 스트렝스지요. 스트레스 아니지요. 물성치 즉 메카니컬 프로퍼티입니다. 배관 기초에서 스트레스와 스트렝스 차이 설명을 드렸었는데 다 잘 아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하여튼 일반 베슬 플레이트인 A51670의 텐사일 스트렝스는 70 KSI 이고요. 일드 스트렝스는 38 KSI입니다. 일드가 B7의 반이 안 되네요. 여기 보이시죠? 95 KSI랑 38 KSI. 이 51670 플레이트의 얼로우블 스트레스는 상온에서 23.3 KSI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B7의 얼로우블 스트레스는 상온에서 23 KSI입니다. 왜 그럴까요? 볼트의 텐사일 스트렝스와 일드 스트렝스는 프레셔 베슬 플레이트의 텐사일 스트렝스와 일드 스트렝스를 압도하는데 왜 얼로우블 스트레스는 볼트의 얼로우블 스트레스가 프레셔 베슬 플레이트의 얼로우블 스트레스보다도 낮아요? 왜 그럴까요? 이 얼로우블 스트레스는 계산상의 텐션 스트레스이기 때문입니다. 챕터 2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숙제로 공부해 보세요. 나중에 기억할지 못할지는 천지차이입니다. 시워터 시스템에 15바 70도씨 디자인 컨디션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재질은 인코넬 625이고요. 가스켓은 여러 이유로 스파이럴 와운드 가스켓을 쓴다고 하겠습니다. 사실 시워터는 시트 가스켓 많이 쓰는데 지금 부분은 메인터넌스 때문에 하드한 스파이럴 와운드 가스켓을 쓴다고 할게요. 볼트 재질이 B7M이라고 가정할 때 이 가스켓에 사용 가능한 필러 머테리얼과 토크 값이 몇인지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주변에 이걸 정확히 설명해 줄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 보시면서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그분 시키는 걸 열심히 하면 배관 설계는 더 배울 거 없습니다. 어느 수준 이후는 어차피 혼자 공부해야 합니다. 그런 분이 주변에 있는 것 자체가 초급 파이핑 엔지니어에게는 축복입니다. 챕터 1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